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염지훈 선임님을 모시고 XR 광학기술 동향 및 성능평가 사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염지훈 선임님은 전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으로 현재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염지훈입니다. 먼저 오늘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주최측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요청받았던 주제는 XR 광학기술 동향 및 성능평가 사례라는 제목으로 요청을 받긴 했는데 앞서서 CTO님이 충분히 많은 광학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스킵하면서 나머지 성능평가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사실 저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기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는 약간 이쪽 AR이나 VR 혹은 XR 디바이스에 대해서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는 전제 하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또 CTO님은 굉장히 기술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 자료가 아마 그 사이를 좀 메꾸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VR과 AR과 MR 여러 가지 기술 타입들이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요 AR과 MR 쪽에 대한 연구 개발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연구팀이고요. 그래서 AR과 MR 쪽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이 투명하게 바깥쪽 실제 물체를 보면서 영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그 연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한 광학 기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AR이나 XR, MR 뭐 이런 분야들에서 사실 기술적인 요소를 카테고라이즈를 하라고 하면은 영상을 일단 보셔야 될 거고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영상 제공 장치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 화면 같은 기능을 하겠죠. 다만 저희가 스마트폰을 눈앞에 놓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에 플러스 추가적인 렌즈 같은 것들이 덧붙어서 이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광학 기술들이 적용된 그런 식의 이제 기술 파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뭘 보여줄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영상을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GPU나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이 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한 또 무언가 렌더링이나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그릴 건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착용자가 어디에 있고 뭘 보고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사용자가 뭘 클릭하고 뭔가를 만지고 디바이스 입장에서 뭔가 인터랙션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기 위한 입력 기술들과 이제 추적 기술들이 이제 대표적인 카테고라이즈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회로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옵션들이 붙겠지만 이제 기업 구현 기술의 범주로 본다면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가 많은 관심이 있는 기술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 제공 장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팀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이 밑에 있는 렌더링, 뭐 트래킹, 뭐 인터랙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디바이스 타입들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던 파트들이에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도 입력은 받아야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그림은 그려야 되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 XR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오면서 신규하게 들어온 기술 파트가 이렇게 영상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소하고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마케팅할 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세일즈 하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어떠한 뭐 디스플레이 기술을 썼어요. 우리는 어떠한 광학 기술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소구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를 뜯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 부품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영상을 신규하게 제공해주는 이제 신규 기술 파트가 이제 영상 제공 파트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앞에서 하정원 CTO님이 설명해주신 여러 가지 광학 기술들이 디스플레이 기술과 결합된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광학 기술에 대한 리뷰를 요청받아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짧게 VR과 AR 쪽에서 최근에 얇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광학 기술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R 기기들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의 디바이스가 되고요. 착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돌출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VR 쪽에서 이슈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스스루 혹은 비디오 시스루처럼 VR인데 쓰고 바깥쪽을 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 트렌드고요. 오큘러스도 그렇고, 네, HTC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VR 글래스라는 컨셉을 조금씩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HMD는 머리에 쓰고 앞으로 이만큼씩 뭐 40mm, 50mm씩 돌출되는데 반해서 그 부분을 좀 얇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AR 글래스라는 명칭을 자꾸 강조하니까, 근데 VR은 글래스란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VR 글래스 같은 거를 컨셉으로 좀 잡아가지고 신규하게 좀 발전을 시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소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네, 보시면 이제 이게 뭐 이런 렌즈들을 보통 많이 써요. VR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꽤 두꺼운 편이고요. 이 렌즈 뒤쪽으로 뭐 한 2, 30mm 떨어진 지점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렌즈를 디스플레이에 가지고 확장해서 보는 디자인 컨셉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접근인 거죠. 렌즈를 얇게 만들거나, 두 번째는 렌즈로부터 떨어지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던가, 이 두 가지 컨셉을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팬케이크 렌즈라는 것과 뭐 렌즈를 쪼개 가지고 조금씩 좀 더 작은 렌즈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기법들을 최근에 적용을 해서 제품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20년도에 나왔던 논문 그림인데, 올해 6월에 메타가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한번 했죠. 그래서 신규한 우리의 차세대 VR 디바이스들에 대한 로드맵을 쭉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홀로케이크라는 신규 모델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뭔가 이게 팬케이크 렌즈라는 이름은 저희가 렌즈를 이렇게 보면 동그란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보면은 저희가 팬케이크처럼 굉장히 납작하면서도 동그란 렌즈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팬케이크 렌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케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이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 최근에 작년 올해에 제품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R 광학계가 사실은 제가 좀 제너럴하게 준비한 것 같긴 한데, 이제 AR 광학기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광학 소자들을 다 개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결과물을 그냥 비교 삼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처음에 보였던 게 큐브 형태의 그 광학계고, 이게 한 10에서 15mm 정도 두께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보셨던 건 이제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던 웨이브가이드라는 기술의 한 기술 파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공정 난이도나 뭐 안정성적인 점에서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포인트고요. 마지막에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홀로그래픽 렌즈라는 홀로그래픽 광학 소자라는 이제 차세대 소자인데, 보시면 이제 필름 같은 거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뭐 음영진 영역이 있죠. 그 영역 안에 저희가 어떤 광학 성능, 광학 소자의 기능들을 이제 인베딩해서 넣어 놓음으로써 얇은데 플렉서블한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광학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셨던 거는 어느 정도 양산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좀 성숙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이제 디벨롭되고 있는 기술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광학 기술은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홀로그래픽 렌즈라는 거는 이런 뭐 필름 같은 소자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 다른 영역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특수한 기능의 옵티컬 기능들을 인베딩해서 넣어놓은 상태고, 기존의 렌즈보다 그러니까 오더가 바뀌는 거니까요. 100배에서 1000배까지 얇게 만들 수 있지만 물론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각이나 색이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만 차세대 소자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토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이제 여러 가지 광학 소자들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웨이브가이드라던가 혹은 필름형 이런 홀로그래픽 소자를 이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뭐 이런 기술 검증 혹은 성능 평가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그러한 XR 광학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평가하고 어떻게 통일된 규격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조사마다 신규한 컨셉의 디바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측정하는 기준이나 부르는 용어가 통일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각이다,
그럼 이제 영상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영상 크기가 어느 회사는 뭐 가로로 어떻게 잰 거고 어떤 회사는 뭐 세로로 잰 거고 어떤 회사는 각도로 얘기하고 어떤 회사는 거리로 얼마나 떨어진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회사는 제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으로 무언가를 측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막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통일된 규격이나 통일된 측정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성능 파라미터들 중에 저희가 뭐 통계를 내보면은 회사들이 어필하거나 소구하는 포인트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제 광학적인 스펙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성능을 캐릭터라이징하는 것, 성능을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세우고 이걸 실제로 적용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와 광학계 관련된 성능 소구점이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학적인 성능을 놓고 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얼마나 밝은가, 뭐 화면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 허용 영역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질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영상을 저희가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카메라 포커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VR 기기나 AR 기기를 보셨는데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흐리흐리하게, 혹은 이제 뭐 특정 깊이면을 볼 때만 잘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깊이면에 대한 포커스 여부가 이제 또 이제 광학적인 성능에서 볼 때는 좀 중요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색으로 노란색,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파트들은 일종의 명암에 관련된, 그러니까 밝기나 어떤 영상의 어둡고 밝은 정도, 명암적인 분포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팩터들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어떠한 패턴을 띄웠을 때 그게 잘 보인다, 안 보인다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대표적인 공적 표준화 단체 IC에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 표준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AR이나 MR, 뭐 XR 쪽 분야에서 주로 표준화가 됐던 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API를 어떻게 짤 것인가, 아니면은 통일된 규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뭐 이런 쪽에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은 최근 한 3, 4년 동안에는 조금 더 하드웨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제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분류하고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 기준을 세우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죠. 근데 현재 1차 버전이 릴리즈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아직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큰 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측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막상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사람들마다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KEA와 함께 이 4층에 있다가 내려가 보시게 되면 성능 측정 장비들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 성능 측정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국제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내 디바이스들의 호환 가능한 평가론들을 세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이런 XR 기기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능 평가를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광학적인 성능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기적인 성능이라고 해서 사람이 뭐 어디에 있고 이런 위치를 추적하는 데까지 뭐 딜레이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평가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광학 분야에 대한 발표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광학 평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타겟팅하는 디바이스는 이제 이런 완제품일 수도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시는 어떠한 디스플레이 모듈이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다만 실제 영상을 디스플레이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 무언가를 준비를 합니다. 이러한 세트들의 어떤 테스트 영상을 집어넣어서 여기 보이시는 이따 4층에서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평가 항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정도에 기반한 어떤 측정 평가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질, 어떤 영상을 띄워서 그 영상이 샤프하게 보이느냐 뿌옇게 보이느냐, 이런 이제 영상에 대한 평가들을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면 크기라는 걸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했느냐 이런 점을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 하얀 영상이 이제 AR이나 VR 디바이스에 띄워놓은 이제 테스트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에서 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밝기를 하나하나 찍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보신 요 장비의 요 헤드 부분에 밝고 어두운 정도를 검출할 수 있는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게 로봇팔이랑 연결돼 가지고 원하는 위치나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쭉 받아오는 형식이에요. 보시면은 뭐 측정 위치에 따라서 밝기 값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씩 움직여서 다른 지점의 밝기 값을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제 어떠한 각도에 따른 밝기 정도가 보이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떠한 기준치, 예를 들어서 뭐 50%라는 값을 임계값으로 정한다면은 저희가 영상을 봤을 때 영상이 이제 이만한 네모가 있는 건데 그 네모의 사이드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거는 VR이나 AR 기기를 보셨으면 다들 이해가 되실 텐데 저희 스마트폰 화면 보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밝기가 균일하지 않고 사이드로 갈수록 빠지는데 그 빠지는 정도를 이제 기준값을 잡아서 각도로 총칭한다. 이게 이제 화각의 개념이고 저희는 이제 50%라는 선을 기준으로 50%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제 화각을 규정을 하는 셈이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화질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1차원적인 선형 패턴을 여러 가지 주기에 걸쳐서 디바이스에 집어넣고요. 디바이스에서 나온 관측되는 패턴을 촬영을 합니다. 이것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거랑 화면이 좀 다른데 스마트폰은 그냥 이렇게 줄무늬인데 이거를 이제 AR이나 VR 기기에 집어넣어서 보게 되면은 줄무늬가 오밀조밀해질수록 흰색, 까만색의 경계가 무너져서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이면 이제 까만색, 흰색 라인이 쭉 예쁘게 나올 텐데 이걸 디바이스에 넣어서 보게 되면은 이 경계값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밝고 어두운 정도의 경계가 얼마나 살았는지를 샤프한 정도로 분석을 해서 일종의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영상을 이 정도 해상도까지 제공을 한들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종의 뭐 컨텐츠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 컨텐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의 리미트를 일종의 조금 더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대표값을 뽑아서 이제 영상이 얼마나 샤프하게 잘 나오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평가 방법을 저희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계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제 프로시저를 설정을 하고 이제 어떤 결과치를 뽑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목적은 이러한 사실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가 이 엑셀 산업센터를 통해서 국내에서 개발하시는 디바이스나 국내에서 개발하시는 컨텐츠를 올리시기 전에 혹은 개발하시기 전에 자체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개발 중인 평가안을 가지고 개발 중인 기업들께 컨택하는 건 실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용화된 상용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평가 방법과 기기를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어느 정도 히스토리나 트랙이 좀 쌓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 계신 분들께 설득을 하거나 컨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실제 기기들을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지그나 이제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이런 장비들이 얘를 고정하고 요 측정하는 눈을 가져다 대야 되는 위치에 이제 헤드가 들어갔다 나왔다 혹은 들어가서 이동을 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구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마운트를 제작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이제 국내에 개발하시는 AR 디바이스들의 입장에서는 개발하시려는 프로토타입이 어떠한 광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뭐 관측 특성을 가지고 있다를 사전에 검증이 가능하시고 그걸 가지고 개선을 한다거나 혹은 스펙에 대한 확인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입장이시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디바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컨텐츠들이 얼마나 되는 크기로 보이느냐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시나리오를 짤 때 이만큼한 영역이 보일 거다, 이만한 밝기가 보일 거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만한 화질이 보일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사전에 조금 더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전문 장비가 없으면은 측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약식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그냥 AR 디바이스나 VR 디바이스를 놓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이 뒤에 보면 자 같은 게 있는데 보이는 화면의 크기를 길이를 재셔가지고 그냥 각도 단위로 환산하면 그게 화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이로 측정한 화각하고 저희가 이제 정밀 장비로 찍은 화각하고 캐릭터라이즈를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가 아니더라도 자체 측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밀 측정 같은 걸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엑셀 신증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함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질 같은 경우도 함께 진행을 해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 패턴들을 쭉 주기별로 디바이스에 집어넣고 이 디바이스에 집어넣은 결과들을 저희가 관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이제 XR 광학 기술이 최근에 뭐 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서 연사분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부분은 스킵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사실은 어떠한 파라미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시거나 이미 상용화를 하신 곳들도 계시지만 이런 AR이나 VR 디바이스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이제 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시거나 회사마다 다른 용어로 부르시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모두가 억셉터블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받아서 지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한 소개들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 트렌드와 함께 관련 성능 평가 사례까지 전문적인 강연해 주신 염지훈 선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그 AR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성능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회사의 그러한 상황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잘 표현을 해서 고객이나 수요자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탑재를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최신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외 전시회 가서 보거나 그냥 영상이나 그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유추해서 뭔가 판단을 하는 그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오늘 보니까 각 제품별로 이렇게 평가한 것들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XR 실증센터에 새로운 장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착용해 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그 제품마다의 그러한 성능에 대한 분석 결과 오늘 보여주신 그런 자료들이 같이 결부가 돼서 뭔가 저희 같은 업체들이 센터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참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몇 가지 저기 나와 있는 중에 정량 평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정성 평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마지막 페이지 계속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균일도, 불균일도, 휘도 불균일도라거나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컬러 불균일도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면적에서 어디가 어둡다 어디다 밝다는 이제 측정으로 나오는데 그걸 결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 같은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흔히 얘기하는 TV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단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불균일도에 대해서 뭐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얼마여야 되고 단순히 최대 밝기, 최소 밝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해석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해석하는 방식의 레퍼런스를 혹시 어느 쪽으로 혹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레퍼런스가 있으신지 혹은 그 레퍼런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곳들이 한 국내에 있을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게 그냥 단순 밝기만 언급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래서 밝고 어두운 정도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컬러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되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에 따라서 컬러 좌표들을 찍을 수는 있어요. 컬러 좌표들을 뭐 좌상단에서 얼마고 우상단에서 얼마고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컬러 좌표들을 찍을 수는 있고 그 컬러의 디퍼런스가 얼마다라고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컬러 디퍼런스 값을 가지고 그게 억셉터블 하냐 안 하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지적인 팩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레퍼런스는 예, 저희가 봤을 때 TV 쪽과 크게 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IC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표준들에서도 인지적인 팩터까지는 고려하지 않지만 컬러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하나의 대표값으로 뽑아내는 그러한 거에 대한 레퍼런싱은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컬러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컬러 쪽에 대한 게 디벨롭이 되면은 함께 따로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다면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